자, 얘는 퍼뮤테이션 공식을 아셔야 돼요. 음. 너네 둘밖에 없어. 더 잘 보이니? 그래요. 자, 이상의 자연수 nr에 대하여 저 녀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쌤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npr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어, 얘 식이 어떻게 돼? 100을요? 이게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종결 어미 NCR은요, n-r팩의 r팩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냥 알아둬. 외워야 돼. 응? 이 녀석을 고스란히요. 내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n이 n-1로만 바뀐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n 대신에 n-1을 넣었으니까 내가 편의상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r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둘 다 하나씩 깎였어. 그래서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r 대신에도 r-1이 들어가서 이게 그냥 n-r팩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치? n에서 마이너스 1이 됐는데 r도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플러스 1 나와가지고 서로 쌤쌤이가 되어버려. 그쵸? 자, 이 녀석을 계산을 한 게 저 빨간색 식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동의할 수 있겠니? 음. 자, 그러면요. 자, 여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분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가 더 커요? 자, n-r 팩이 커 아니면 n-r 플러스 1 팩이 커요? 어떤 걸로 묶어야 될까? 이 녀석이 지금 n에 자, n 마이너스에 r 플러스 1에 이런 식이고 얘는 그냥 n에서 r을 뺀 것까지 팩토리얼이죠. 그러면 n-r이 n-r-1보다 더 크지 않겠어? 왜냐면 똑같은 n에서 더 큰 녀석을 뺀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묶어낼 때 n-r의 팩토리얼 분해로 묶어봐. 그 다음에 여기는 n-1로 묶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요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1부터 n-r에 플러스 1까지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쭉쭉쭉 곱하기 n-r 플러스 1 이런 식으로까지 간 거고 그러면 요 전에 n-r 팩이 n-r이 이렇게 있지 않았겠어? 잠깐만. 그치? 이렇게 있는 거야. 잠깐만. 왜 내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큰 것까지. 5, 잠깐만. 8, 3 넣으면. 어, 잠깐만. 이게 자,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얘는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n-r 팩이요. 이게 이렇게 된 거네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하나 더 곱해졌으니까 얘가 더 큰 거지. 그치? 그러니까 더 큰 걸로 묶어서 요쪽에는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n-r을 이런 식으로 한번 곱해주면 저 분모가 이제 잘 묶였고 여기에 n-r이 이렇게 들어가고 요쪽에 플러스 r이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n-r 팩 분의 n-1 팩에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되네. r끼리 서로 사라지니까. 그래서 n 팩을 n-r 팩으로 나눈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랑 똑같아졌네. 따라서 이 녀석이 NPR이랑 똑같다가 증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좀 너무 헷갈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써보는 게 좋냐면 나도 잽싸게 여기 8, 여기 3 이런 걸 한번 대입해봐. 그러면 이 녀석은 8 빼기 3이니까 여기가 5고 여기는 8 빼기 4니까 여기가 4거든. 그러니까 이 위에 거는 4까지만 곱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저 n-r 팩이 더 이제 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차분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좋아요. 넘어갑시다. 또 질문했어요? 22번. 1번이요? 아, 귀가 먹었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뭐 1, 2, 3, 4, 5, 6을 나열해달래요. 혹시 얘는 어떻게 풀어보고 싶었어? 응? 그냥 다 해봤다는 게 어떻게 다 해보는 느낌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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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짝수를 먼저 배열해놓고 생각하고 싶었니? 어. 그러면 이렇게 6자리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쳤을 때 짝수를 막 얻다가 둘 때 이런 거를 한 거야? 음. 그래, 그렇게 한번 풀어줄게요. 아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 물어보고, 근데 그 접근을 할 때 그 접근법에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같이 일단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더 좋은 풀이가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쌤이 그런 식으로 최대한 해설을 해줄게. 자, 일단 우리가 짝수끼리 서로 이웃 안 한다는 저 멘트를 보고 얘로 케이스를 분류하고 싶었다. 그치? 자, 그러면요.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최대한 안 헷갈리게 규칙성을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처음부터 막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거든. 근데 처음부터 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봤을 때 얘부터 먼저 해.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고정을 시키고요. 얘를 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요거 4개 외에는 안 되겠죠. 아, 그래서 이 4개만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얘랑요. 얘가 상황이 똑같아. 그 다음에요. 얘랑 얘가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똑같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1번이랑 4번은 여기 빈자리가 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어서 배열하기에 참 야무진 느낌인데 요 2번이랑 3번 쪽은 여기가 붙어 있는 자리가 있잖아. 그래서 저기를 좀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자, 홀수인 소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근데 1번, 4번에서는 저 나 조건이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그치? 그냥 배열 때리면 됨. 홀수들 그냥 3팩, 여기도 3팩.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각각의 경우에서 다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짝수에 배열될 짝수들을 3팩토리얼을 또 곱해주면 돼.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큼지막하게 3팩토리얼을 다 해줄 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좀 꾸려놓고 갑시다. 그러면요, 자, 2번, 3번에서는 홀수인 소수가 뭐가 있지? 3, 5가 있죠? 1은 아니지? 그럼 요 말은 뭐냐면 3이랑 5는 서로 이웃하지 말란 얘기인 거야. 그 말을 그냥 어렵게 써놓은 거야. 그럼 우리가 2번에서 자, 2번이랑 3번은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2번 구하고 3번에 그 숫자 그대로 써줄 거야. 그러면 자, 2번에서 3, 5가 들어갈 가지수를 먼저 구해봐. 몇 가지일 것 같아요? 3이랑 5가 요 세 빈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일 것 같아? 그 3이랑 5만. 네 가지?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가지인 게 보여요, 혹시? 어떻게 네 가지로 구했어? 이게 되게 중요해. 어떻게 구했는지를 쌤이 물어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요 V자 3개에다가 내가 3이랑 5를 넣고 싶어. 그럼 어떤 기준으로 넣었어? 응, 여기 45가 들어가면서 응, 위한 다음에 응, 여기서 응, 저기 두 개 응, 저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응, 3, 5, 3 했을 때 응. 빼면 그래서 6 빼기 2는 4로 구한 거지. 보통 그렇게 많이 구해요. 이거 이해되니? 그냥 먼저 3P2를 적용을 시켜서 여기다 그냥 쫙 다 뿌렸다고 생각해. 근데 어머 알고 보니까 여기에는 들어가면 안 되네. 3, 5, 5, 3 두 개 빼주면 총 4개. 이렇게 보통 많이들 해요.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개수가 적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돼. 이쪽에 3 또는 5가 들어가면 돼. 곱하기 2. 그치? 그 다음에 이 두 자리 중에 아까 안 들어간 녀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곱하기 2에서 2 곱하기 2로 해석을 해도 돼요. 다 배워가야 돼. 왜냐면 상황에 맞춰서 아까처럼 그 전체에서 빼는 거를 쓸 때가 복잡한 경우가 좀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한 자리에다가 먼저 하나 낑겨 넣어주고 나머지 배열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음. 무튼 그래서 3이랑 5를 저 핑크 색깔 V자에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럼 1은 자동 배열이잖아.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음.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똑같이 4가지네요. 그러면 여기가 6가지잖아. 여기도 6가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 개야? 20이죠. 그래서 20 곱하기 3팩 정답 120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조를 보고 이게 상황이 똑같은 걸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처럼 3이랑 5를 배열할 때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를 면밀하게 계산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짚고 넘어갈게요. 또 음, 이게 쌤이 그 뭔가 질문 받아주면서 요즘 좀 느끼는 게 있거든. 그 봐봐. 718번을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25번을 질문을 했잖아. 근데 누군가는 그 앞에 거를 물어보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뭔가 대답한 순서 때문에 뭔가 이거를 먼저 얘기 못 하는 것 같아. 혹시 그러니? 지환이 너도? 그런 건 아니야? 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너네한테 전혀 뭐라 하는 게 아니야. 718번이 나왔어.
근데 그러다가 또 질문 없니라고 했을 때 민채가 먼저 25번의 얘기를 꺼냈잖아?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호다닥 하는 애가 있는 반면에 뭔가 누군가 먼저 25번을 얘기했으니까 저 문제 해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전 번호를 얘기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 심리가 좀 궁금해요. 저 그냥 21번이라고 말한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나도 21번으로 들렸거든. 둘 다 귀가 썩었네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른 친구가 먼저 이 문제의 해설을 듣고 싶어서 먼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뭔가 순서를 빼앗는 것 같아가지고 막 거기까지 또 흘러간 거야. 그 배려가. 와, 거기에서 아, 그래, 아직 착한 애들이 있구나. 근데 이게 나는 이제 쌤이 영상을 편집하고 막 이렇게 올리는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오름차순? 오름차순이 이렇게 쫙 있는 게 좀 예쁘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애들이 그렇게 배려를 열심히 하니까 예, 이제 학생 막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풀방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와 이거 영상 편집할 때 미쳐버려 봐. 778 나왔다가 776 나오고 그 다음에 779 나왔다가 막 777 나오거든. 와. 그 영상 편집할 때 있잖아. 그 이렇게 일자로 쫙 있으면 이게 편집할 때도 뭔가 마음 편한데 이게 그 하나하나 다 번호를 막 좀 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큰맘 먹고 주말반에 선언하려고요. 그 오름차순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 누군가가 더 높은 번호를 얘기해도 주저하지 않고 그 사이의 번호를 이야기하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그 배려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내가 또 뭔가 나의 편집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모르겠네. 무튼 지환이는 잘못 들어서인 걸로. 자, 721번 봅시다. 자, 6개의 의자가 있고요. 남자 2명, 여자 2명이 앉는데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고 싶대요. 자, 그럼 얘도 지금 이웃한 녀석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니까 좀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까요? 음, 여자가 이런 식으로 이웃할 때라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때를 살짝 케이스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좀 어렵다 싶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써놓고 해도 무방해요. 총 이렇게 5가지 경우잖아. 이럴 때 남자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아야 되지. 근데 이 상황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잠깐만. 자, 미안합니다. 이렇게까지 3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가 대칭이야. 음. 그러면 이쪽도 볼게. 내가 지금 누가 만약에 여기 앉았으면 여기 남은 3자리에 아무 데나 앉아도 됨. 그 다음 만약에 저기 안 앉았어. 그럼 무조건 이거 2개만 가능하거든. 그래서 여기 앉는 자릿수의 입장에서는 4가지야. 앉는 자릿수의 입장에서는 3가지고. 아직 졌다가 남자를 안 넣은 거야.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누가 앉을지에 대한 정보만 의자로서 이렇게 찜공 해놔준 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 다음에요. 요쪽은요. 이게 둘 중에 하나씩만 선택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4예요. 여기 2C1, 그치? 2C1이고 여기도 2C1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요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상황이 지금 잠깐만. 데칼코마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4가지고 여기가 3가지로 똑같을 거야. 앉히는 그러니까 의자의 결정 방법은.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요. 지금 18 정도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남자를 배열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끼리도 자리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하게 되면 얼마야? 36, 72? 72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쌤은 주로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분배를 배웠잖아. 그 원리가 지금 이런 데에서도 다 적용이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먼저 분할을 해놓는다는 느낌 자체가 뭐냐면 그 지금 이렇게 의자에다가 사람을 앉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분할의 의미가 좀 누가 앉을지에 대한 의자를 미리 정해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분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자리들에다가 남자 또는 여자를 배열하는 게 분배라고 생각하면 문제 풀 때 그 과정이 딱 들어가 있는 순간 이게 실수할 일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분할을 싹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분배를 들어가는 거라서 의식적으로 하기가 좀 용이한 감이 많은 것 같아. 좋은 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겠다. 자, 735번 가자. 정삼각형 하나랑요, 정사각형 세 개가 있는데, 자, 1, 2, 3, 4, 5, 6 중에서요, 이거 중요하다.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하고, 4개의 정다각형 내부에 한 개씩 적을 때, 자, 정삼각형에 적혀 있는 수보다요,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숫자들이 싹 다 크대.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변을 공유하고 있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수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중에서는 요 가운데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전에는 요 정삼각형이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 정삼각형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저 아래 정사각형들에 들어가는 숫자가 달라질 거거든. 그래서 요 문제를 딱 처음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들면 좋은 생각은 그런 거 있잖아. 막 우리가 지금도 문제를 풀다 보면 맨날 막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뭘로 해가지고 예쁘게 똥 하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고쟁이 스텝 2 정도의 난이도만 돼도 지금처럼 케이스 분류가 무조건 필요해. 케이스 분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쨌든 나눠서 풀잖아. 요 행위가 불가피하게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요 문제를 처음에 접근할 때 다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었니? 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음, 음. 일일이 넣어서가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근데 어디에부터 넣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였다가 먼저 넣을 생각을 했지. 근데 이 문제는요, 정삼각형에 적혀 있는 수보다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녀석들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를 먼저 넣어서 생각을 할 거면 요 정삼각형에 먼저 넣어서 나머지 케이스를 분류를 해보는 게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삼각형에 1이 딱 들어갔으면 이제 2, 3, 4, 5, 6이라는 5개의 숫자가 남잖아? 근데 그것들 중에서 이제 가운데 뭐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 거지. 요거 뭔 말인지 다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1번 삼각형이 1일 때 이렇게 되면 지금 남는 숫자가 2, 3, 4, 5, 6이고 얘네들은 다 저 정삼각형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능한 녀석들이다 라고 파악을 해.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녀석 가운데에다가 먼저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OC를 때려줍니다. OC를 때려. 그러면 5개의 숫자가 들어갔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였다가 어느 숫자가 배열이 될지는 여기가 이제 중요해. 중복을 허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중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제한시켜? 왜냐면 정사각형들끼리는 위계질서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저 남은 4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삼각형이 2일 때야. 그럼 이럴 때, 자, 중요한 게 있어요. 3, 4, 5, 6 가지고만
생각해야 돼. 1은 탈락이야. 그러다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규칙성이 보이지. 여기선 이제 4C를 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3개 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이 3일 때는 4, 5, 6 가지고만 하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3C1 해준 다음에 하나 째끼고 나면 나머지 2개, 2개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지. 자, 마지막 삼각형이 4일 때요. 이게 5랑 6만 가능함. 그래서 2C1 한번 딱 때렸어. 그러면 6만 남죠? 그러니까 그냥 1 곱하기 1 이런 느낌으로 자, 규칙성이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쵸? 얘들아, 쌤이 일부러 이렇게 다 적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고1 때는요. 그냥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 근데 있잖아, 나중에는 재앙이에요. 이게 숫자가 13개씩 나와. 숨이 턱 막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수에서 뭐 배워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시그마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그 여기가 개수가 13개였으면 자, 그냥 가정해 볼게. 숫자가 1부터 13까지 있었어. 그러면 여기가 12개였겠지. 그러면 12C1 한 다음에 11 곱하기 11이지. 이 관계식을 싹 다 써가지고 직접 노가다 띄어서 더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게 고2 때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응.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적어서 규칙성을 잘 파악하고 잘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노가다 띄면 여기 16 곱하기 5니까 80. 그 다음에 여기는 9, 4, 36에 여기는 3, 4, 12에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 이게 제일 어려워. 116, 128, 2 더하니까 130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쌤이 일부러 해설지랑 다르게 풀어준 거야. 요 사고가요. 지금 쌤이 풀어준 요 사고가 우리가 나중에 고2랑 고3 때 연계됐을 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규칙성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치? 쌤이 일부러 색깔 다르게 해준 거 보이지?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쌤이 두 번째 풀이도 소개를 해줄게요. 민채는 혹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니? 못 고쳐봤어? 음.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우리가 숫자를 뽑는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내 지역이라 표현할까? 내 지역의 숫자가 모두 다를 때. 그러면요, 일단 6개 중에서 4개의 숫자를 뽑아. 그러면 이 4개는 당연히 대소관계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삼각형에 일단 때려 넣어줘. 어? 그냥 얘들아 이런 식으로 써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그냥 1, 2, 3, 4 뽑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1 집어넣고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2, 3, 4는 그냥 3팩 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15 곱하기 6 해가지고 9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양, 끝, 정사각형 서로 같을 때. 자, 요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6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안 되고요. 3개만 뽑아야 돼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1, 2, 3이 뽑혔다고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야. 1 적어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요. 2랑 3 중에 뭐가 양 사이드에 적힐지를 결정해. 2C1. 그래서 내가 뭐 2가 이렇게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면 여기가 3이고. 요거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3, 3이었으면 여기가 2였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20 곱하기 2가 돼서 여기서 40가지가 나와. 그래서 90 더하기 40은 130으로 똑같이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죠. 요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 배워가세요.
쌤이 요렇게 지금 요 정도 나와도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거든. 시험장에서. 그리고 얘가 지금 교육청 문제잖아. 이런 문제가 보통요. 그 모의고사에 28번 정도에 나와. 27 아니면 28에 나오거든요. 주로. 근데 요 번호대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녀석이 풀리면 이제 80점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0점 문지기 문제야. 근데 얘가 틀리면 다른 거를 잘 풀었을 때 70점대가 나와. 딱 그 정도 라인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한번 잘 극복해 보려고 이번 시험 기간 때 노력을 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알려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또 이거 얘들아 이거 괜찮았니?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어. 이거는 진짜 그 순정 고1 문제예요. 나도 이런 거는 풀어본 적이 많이 없어요. 고2, 고3 때는 거의 안 나오는 유형이거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밌더라고. 이게요. 뭐야? 도형의 선들로만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얘들아 그것도 알아야 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도 포함하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요. 그 사각형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상하게 생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사이즈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봤냐면 자 요 아래쪽 있잖아. 제일 아래쪽 얘 지금 개수를 한번 싹 다 세놓을까요? 1, 2, 3, 4, 5, 6, 7, 7개나 있네. 1층에는요 줄이 7개야. 그 위에는 5개의 줄이 있어요. 그쵸? 그 위에는 3개, 여기에는 2개.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요 층별로 쌤이 해당되는 줄 개수를 다 써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유 미쳤네. 망할 뻔했죠? 7543이네요. 미안합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 때 이제 한 개씩 깎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이건 맞지? 맞네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요. 이 7개 중에 2개를 뽑아. 그러면 잘 봐봐. 내가 감정이입을 한번 엿다가만 한번 해봐. 내가 여기 있는 녀석 중에서 2줄을 뽑았어. 그 다음에요. 내가 지금 요 위에 빨간 색깔 선 있죠? 이렇게 해야겠다. 요쪽이랑 요쪽만 가지고 일단 삼각형을 결정한다라고 미안해. 사각형을 결정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7C2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보다 더 큼지막한 녀석도 뭐 이런 애도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 이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자 내가 지금 여기 7C2 곱하기 1에서 생성이 되는 사각형이 이제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얘 입장에서도 이제 5개 중에서 2개를 골랐어. 그러면 뭐 여기랑 뭐 이렇게 골랐다고 쳐봐. 그러면 얘로 둘러싸인 사각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그냥 얘랑만 둘러싸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곱하기 1개씩 이렇게 정해져. 그런 의미에서요. 이게 표현을 쌤이 세로의 길이가 1짜리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로의 크기가 1인 경우는요. 7C2, 5C2, 3C2 미안해. 4C2, 3C2 이렇게 계산해주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센 거냐면 우리가 이런 걸 다 센 거야. 막 이런 거, 뭐 요런 거, 그 다음 뭐 하나씩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생성되는 것도 싹 다 센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층별로 따져줬다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이즈가 1짜리일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게 된 게 개수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쌤이 이거 컨비네이션 값 다 외워주라고 쌤이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얘들아 근데 너네 더럽게 안 외우잖아. 그쵸? 얘들아 열심히 외워야 돼. 21, 10, 6, 3. 얘들아 이거 너네는 진짜 구구단처럼 외워야 돼요. 거의 그 중요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과장 좀 못하면 진짜 곱셈 공식급으로 중요해요. 너네 어쩔 수 없이 확통 봐야 되잖아. 고3 때까지 컨비네이션이라 뗄 수 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 한 40가지 나오나요? 20 더하기 19니까. 그래서 세로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을 포함한 직사각형의 개수는 40가지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세로의 길이가 2짜리도 구하고 싶어. 이게 2짜리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요 아래쪽은 이제 애석하지만 탈락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아래쪽 라인에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72가지를 했을 때 안 되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봐 얘들아.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렇게 될 때는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땐 되지. 근데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풀기엔 좀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고려를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 요 두 줄이 탈락된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5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아.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뽑았어. 그러면 얘는 이거랑 이걸로 둘러싸이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뭐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또 이렇게 둘러싸이면 어쨌든 세로의 길이는 이 자리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50부터 출발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3C2 자꾸 3C2를 먼저 쓰네. 4C 더하고 3C2 더해주면 세로의 길이가 2짜리인 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한 거냐? 저 4C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만든 거잖아. 근데 이때는 얘랑 얘로만 둘러싸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역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OC2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녀석 기준으로 둘러싸인 녀석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4C는 요걸로 둘러싸인 녀석을 구한 거고 3C는 이 두 녀석으로 둘러싸인 거를 구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빠짐없이 중복 없이 다 셀 수 있구나. 내가 세로선만 결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층에 따라서 잘 결정이 되는구나를 깨달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3짜리일 때는요. 자, 이제는요. 여기가 탈락이에요. 여기도 탈락이야. 이 4개의 줄과 지고만 해야 돼. 그래서 자, 4개의 줄 가지고만 할 거야. 이때 내가 요런 식으로 3개를 먼저 따져. 세로의 길이 3짜리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4C3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요쪽에서 따지게 될 때는 3C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C 잠깐만 4C3이 아니지 미안합니다. 4C2죠? 미안해. 2개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4C 더하기 3C2밖에 안 남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4짜리일 때는 요거밖에 없죠? 결정되는 녀석이. 그러니까 여기 남은 이 세 줄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되면 얘랑 얘로 둘러싸인 우리가 세로의 길이가 4짜리인 직사각형이 탄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논리가 다 적용이 돼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해설이 좀 불친절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그거 봤을 때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쌤도. 그래서 열심히 구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니까 이 녀석을 싹 다 더해주시면 31 더하니까 71가지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근데 이 발상이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거든. 근데 이제 하려고 좀 의식적으로 하고 이런 비슷한 문제 좀 많이 풀다 보면요. 잘 풀릴 거야. 음. 그리고 이런 문제를 연습을 좀 열심히 시켜줄게. 왜냐면 이게 시험장에서 나오면 진짜 다른 애들 많이 못 풀 거거든, 이거는. 음. 쌤도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음. 아, 말하다가 뭘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뭘 놓치셨어요? 아, 일단 음. 반으로 크게 가져가지고 혹시 이렇게 일단 먼저 나눠주고 싶지? 그리고 응? 1번, 2번 네, 이렇게 한쪽 이렇게 따로따로 응. 놓고 이렇게 두 가지 뭔가 이런 거 생각한 거지. 그치? 어.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이제 왼쪽에 나머지번을 응? 5개에다가 3개, 2개로 응. 그치? 지금 우리가 1반, 2반 빼면 3반부터 7반까지 총 5개의 반이 있을 거 아니야? 이 5개 반을 3개, 2개로 쪼개가지고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5시 3 정도 나왔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편하게 뭐 여기 3, 4, 5 들어갔다 치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1, 2반이 일단 어디 들어갈지 모르니까 쌤이 하나씩 써줄게. 1, 2반 가르기 두 가지. 그쵸? 그 다음에 5개 반 이제 3개, 2개로 쪼개기 했을 때 이렇게 적는 거야. 였다가 1반, 2반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 4, 5, 6, 7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적어. 그 다음에 이제 저 1, 3, 4, 5를 또 2개, 2개로 쪼개야 되고 그 다음에 2, 6, 7을 또 2개, 1개로 쪼개야 되잖아. 그 경우의 수만 잘 구해가지고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 3, 4, 5를 2개, 2개로 나누는 방법은 4C, 2C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돼, 그치? 왜냐면 이거 2개는 지금 대칭되는 구조라서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분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매치업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 다음에 267 쪽은요? 그치? 뭐 세 반 중에 2개 골라가지고 그냥 저 2개 넣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부존승하는 쪽에다가 그냥 한 반 넣는다. 생각으로 3C1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곱하게 되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 이거 10가지고 몇 가지니 이거? 3, 3은 9니까 이거 다 곱하면 180 정도 나오나?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또 다른 질문? 네? 네? 자, 4인승 자동차 한 대랑요. 7인승 자동차 한 대에 8명이 나누어 타려고 한다. 이때요. 운전면허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이고요. A, B는 모두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대요. 오호. 그 다음에 A와 B는요. 서로 다른 차에 타도록 이제 뿌려달라고 하는 거네, 사람을.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막 자동차 타고 막 어디 가고 이럴 때 운전면허 가진 사람부터 나누세요. 음. 그러면 운전면허 가진 사람 지금 몇 명이야? 3명이잖아. 3명 중에 2명 일단 뽑아주고 얘네를 A랑 B에다가 일단 뿌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야. 4인승 자동차에 A가 탔다 치고 그 다음에 7인승 자동차에 B가 탔다 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러프하게 그릴게. 자, 이때요. A, B가 아니죠. 오이씨, 큰일 날 뻔했다. 뭐 C랑 D 이런 식으로 둘게. 운전자들이야. 그러면요. 이제 내가 A와 B가 일단 나눠 타야 된다 그러니까 A, B부터 먼저 뿌려주면 2팩이 되겠지?
그래서 뭐 A가 타고 뭐 B가 타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왜냐면 차 안의 자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자리까지는 안 써도 돼요. 응? 만약에 자리 구분이 있었으면 2팩한 다음에 3C1이랑 6C1까지 곱해줘야 돼. 자리 구별까지 들어가면.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 몇 명이죠? 4명 남았지. 이 4명을 쪼개주는 거야. 4명을 몇 명 몇 명? 자, 여기서 쪼갤 때 기준이 중요해요. 뭐부터 먼저 하고 싶어? 1명, 3명? 왜 그 생각을 했어요? 4명, 빵명은 왜 안 해요? 그쵸? 이 4명이 가능해. 이게 자, 쌤이 이거를 왜 교정을 시켜주는 거냐면 만약에 이게 3, 1부터 적잖아. 그럼 2, 2 하고 끝내버려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4빵을 꼭 해줘야 돼. 근데 물론 이거는 분할의 가지수는 한 가지인 거지. 그리고 분배도 한 가지야. 왜냐면 이 4명은 무조건 다 7인승에다가 때려 박아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3, 1. 얘도 이제 분할의 가지수는 4C3이지. 근데 분배의 가지수는 한 가지야. 둘둘로 쪼갰어. 4C, 2C, 2팩분의 1 이렇게까지 했어. 그 다음에 얘네는 어디든지 갈 수 있음. 2팩. 요거 이해되실까요? 이게 분할 분배를 꼼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를 다 계산하면 여기 1, 여기 4, 이쪽 6 이런 식으로 돼서 였다가 이거 다 합친 녀석 11을 곱해주게 되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3C 계산은 얼마지?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죠? 3, 4, 12 곱하기 11 이렇게 계산하면 132 정도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이해됐나요? 좋아. 넘어갑시다. 네. 일단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할 말이 있으면 좀 더 할게요. 문제별로. 자, 7층에서 출발해서요. 1층까지 내려가는데 7층에서 6명이 탔대요. 그리고 6층, 5층, 3층에서만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린 층마다요. 적어도 한 사람이 내렸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쵸? 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요. 아무도 안 타고 있었대. 그러니까 싹 다 내렸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6명을요. 세 덩어리로 쪼개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4, 1, 1부터. 그 다음에 하나 줄이면 하나 늘려주고. 그 다음에 얘들아, 3, 1, 2 이런 거 하지 마. 무조건 나는 이쪽이 더 큰 걸로 그냥 다 맞춰서 종류만 카운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둘까지도 오케이죠? 좋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누게 되는 분할의 가지수를 다 구해 주시면 됩니다. 200분의 1. 그 다음에 이쪽은 6C3, 3C2, 1C1 생략. 그 다음에 6C2, 4C2, 2C2 생략, 300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가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런 다음에 이 녀석들이요. 6층, 5층, 3층 어디서 내릴지를 생각해 줘야 되니까 이거 다 계산한 값에다가 3팩토리얼 곱해주시면 야무지겠죠? 그럼 얘들아 이거 문제 풀 때 아씨 근데 이거 다 6의 배수네. 까비. 그러니까 얘가 6이잖아. 그래서 선지에서 6의 배수 아닌 거 먼저 털면 이거 생각보다 많이 털린다. 이게 언제였더라? 2014
4년 수능이에요. 아, 너무 옛날이다. 그쵸? 너네 태어나 있긴 하지. 그치? 그때 쌤이 고2였거든요. 근데 그 수능 확통 문제가요. 그 유괴배수가 되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 선지에. 그래서 그걸로 찍은 사람이 문제를 날먹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분배의 경우가 딱 이렇게 6가지라서 마지막에 무조건 3팩을 곱해야 됐었거든. 근데 그때 쌤 정답에 뭐 500 뭐 얼마가 뭐 있었어. 근데 그게 유일하게 유괴배수였어. 그래서 그게 정답이었어요. 아, 이제 이런 상황도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쌤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확통이나 이런 거 가르치게 될 때 이게 생각보다 타율이 되게 좋거든요. 특히 내신 때 이게 물론 찍는 상황이 안 벌어지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찍어야 될 때 생각보다 정답률이 많이 좋아짐. 자, 계산할게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지? 이렇게 사라지니까 15야. 얘들아 이거 콤비네이션 저거 6시 2라서 15고 여기는 20 곱하기 3이라서 60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6시 2가 15고 여기가 6인데 이렇게 날아가니까 1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하면 90이죠? 90 곱하기 6이니까 정답은 540으로 체크해주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혹시라도 더 질문 있는데 못한 사람? 그래, 가위바위보 잘했어? 응. 음. 얘들아, 너네가 이제 앞으로 뭘 뽑았을 때 뭐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뭐 뭐의 배수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 주사위든 뭐 나중에 뭐 카드 뽑기든 그런 상황일 때요. 우리가 1부터 20까지잖아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얘가 문제가 뭐 3개 뽑아가지고 합친 게 3의 배수 이런 거 나왔을 때 저 1에서 20까지의 숫자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로 구별을 싹 다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고3까지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습관을 잘 들여놔. 그러니까 생으로 노가다를 뛰면 안 돼. 어? 그건 진짜 최후의 수단이야. 그리고 이런 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자, 길이가 19짜리가 되도록 하는 일단 나무 토막의 저 조합 수를 다 정해놔. 그치? 어.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뽑고 나서 자, 이거 하나만 배워갈까요? 자, 여러분들이 다 잘 했을 거야. 길이가 5짜리인 거를 쌤이 A라고 두고요. 길이가 2짜리인 거를 쌤이 B라고 둘게. 그러면 길이가 19가 되려면 일단 A가 3개 있고 B가 2개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하나 줄 때마다 A가 하나 주면 망하는구나. A가 2개 줄었을 때 B가 잠깐만 7개가 됐네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풀었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구할 때 그 얘를 뭐 5C3 뭐 이런 식으로 구했나? 어떻게 구했어? 그냥 5C3? 그냥 자리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치? 이렇게 마련해 놓고 였다가 이제 3개 선택해서 뭐 A 넣고 나머지는 B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C3으로 갔지. 음. 쌤이 혹시 저번 시간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얘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 그 우리 최단 경로할 때 막 이거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거 이거를 5팩 나누기 3팩 2팩 했던 거 있지.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5팩에 3팩 2팩이야. 그치? 5개가 서로 다 다르지 않지만 그냥 5팩 때리고 나서 아차차 A끼리는 서로 같아. 그리고 B끼리도 서로 같으니까 3팩 2팩으로 나눠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8개 맞지? 8팩에 7팩 해가지고 여기가 8가지, 여기가 이제 10가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18가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구하고 넘어갔을 거야. 그쵸? 이게 쌤이 얘들아 만약에 아마 안 나올 거거든? 근데 나오면 큰일 나는 상황이 만약에 길이가 1짜리인 1짜리는 심했다. 그래. 길이가요. 여기서 3짜리인 나무 토막도 있었다고 쳐봐.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답이 없어지지. 얘들아,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 쌤이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공부도 할 겸. 자, 일단 대소관계가 이렇게 바꾸. 잠깐만. 이거 그냥 여기 A, B에 썼으니까 그냥 저 녀석 C로 하는 게 낫겠지? 자, 쌤이랑 한번 공부해보자. A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아직도 BB밖에 안 되긴 해. 왜냐면 C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길이가 18로 돼가지고 1자리가 없으니까 조합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A를 내가 만약에 한 개 줄였으면요. 이게 B가 하나 늘고 C가 하나 늘면 커버가 돼. 왜냐면 B 더하기 C는 5니까. 요거 납득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녀석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AA, CCC도 있어. 10 더하기 9니까. 납득할 수 있겠니? 그래서 갑자기 얘네가 추가가 돼버려. 그리고 더 없지? 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A가 하나로 줄었을 때 여기서 기준을 뭘로 잡는 게 좋냐면 C로 잡으세요. 자, 5짜리가 하나 있어. 내가 여기다가 C를 이빠이 추가를 했다 쳐봐. 12개. 길이가 12고 A까지 하면 17이니까 B가 이렇게 하나 오면 되지. 그 다음에 C를 2개 줄이면 B는 3개가 늘어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될 거야. 이거 이해될 수 있을까요? 얘가 5짜리고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8 이렇게 해가지고 19 이렇게 완성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우리 했던 거 그치? 이것까지 하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조합이. 그래서 지금 C가 하나가 추가됐을 때 이 4가지가 추가가 된 거야. 그 우리가 저 녀석의 배열 가지수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얘들아, 너네가 선입견이 없잖아. 요렇게 하겠지? 자, 잘 봐. 뭐 얘야 아까 그냥 똑같이 하면 되고 뭐 OC2나 OC3 같은 거 하면 되고 얘는 어떻게 배열하고 싶어?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를 어떻게 구하고 싶어요? 너네가 아는 교육 과정에서도 가능해. 위배 안 하고. 자, 6자리잖아. 6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 C 먼저 넣어.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있죠. 여기서 뭐 OC2든 OC3이든 곱하면 이제 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요. 6C1 때려주고 그 다음에 OC2 같은 거 해주면 되겠다. 동의할 수 있겠어? 요 녀석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방금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 그래서 B 하나 넣으면 얘도 6C1이겠지. 그 다음에 남은 5자리 중에 뭐 하나 선택해서 A 넣으면 C는 자동 배열. 이렇게 가면 돼.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6C1 한 다음에 5C1까지 하면 오케이. 아래 거는 몇 시 몇부터 하고 싶어? 참고로 다 합치면 7개예요. 그치? A 먼저 넣어주고 싶지. 7시1. 그러면 남은 6자리 중에 C들부터 넣어주면 뭐 6C2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류가 2개 이상 나와 있을 때에도 지금처럼 자리를 잘 결정 지어줄 수 있어. 고교 과정에서도 고1 과정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그쵸? 근데 얘들아, 그 쌤이 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수를 알려줬잖아. 고2 때 나오는 내용을 엿다가 땡겨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봐. 쌤이 저 AA, BBB, C를 그냥 일렬로 시원하게 배열을 했다라고 쳐봐. 근데 A는 2개가 서로 똑같고 B는 3개가 서로 똑같고 C는 1개가 6개구나. 미안합니다. 1개가 서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됐다 쳐. 그 다음에 이쪽도 6팩에 A 하나 있고 B 하나 있고 그러니까 사실 1팩은 안 써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C는 4팩까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7팩에 1팩, 4팩, 2팩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 연두 색깔로 한 거랑 내가 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쓴 거랑 계산했을 때 똑같다? 응.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6 곱하기 10이니까 60이지? 자, 이거 계산해 볼게. 6팩을 일단 3팩이랑 먼저 나눠줘. 그럼 6, 5, 4만 남고 여기 나누기 2지. 60 이렇게 똑같이 나오네. 그 다음에 6C1, 5C1 계산하면 30이지? 자, 이쪽은 6팩이랑 4팩이랑 나눠. 그럼 6 곱하기 5만 남지? 그래서 30까지로 똑같죠. 그 다음에 이쪽은 77 곱하기 6C2는 7 곱하기 15이기 때문에 105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7팩이랑요. 일단 4팩이랑 먼저 나누면 7, 6, 5만 남고 여기서 2만 나눠주면 되니까 7 곱하기 3 곱하기 5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105가지로 똑같이 나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얘들아, 아예 똑같은 거야. 요 과정을요 예쁘게 식으로 정리하잖아.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뭐부터 넣고 막 뭐 하고 이거 귀찮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실수 많이 나.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6C1을 했는데 모르고 계산 실수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뭐 6으로 다시 적는다던가 혹은요 이 과정을 막 많이 반복하다 보면 막 여기를 막 4C 막 이렇게 적을 때도 많거든. 그래 애들이 계산 실수를 엄청 많이 해. 근데 요 방법을 알면 사실 이거는 계산 실수 하는 게 더 어렵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총 개수만 세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중복되는 녀석 개수만큼 팩토리얼 붙여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이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쌤은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의를 이용해서 바꾸잖아. 그냥 얘랑 똑같아. 값이 다 똑같은 거 보이지? 그러니까 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이게 나와 실제로 이렇게. 근데 고1 과정에서 이렇게 내는 게 사실은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도 충분히 고1 과정에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푸는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인 거야. 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OCE 할 거잖아. 근데 여기는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면 되지. 그게 OCE의 정의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쌤이 이렇게 썼지만 이게 컨비네이션 정의에 따라서 그냥 하나만 보여줄게. 얘들아, 6C1의 정의가 뭐야? 그쵸? 우리가 수식으로 하면 6팩에 1팩 5팩이지. 5C2는 정의가 뭐예요? 5팩에 뭐 2팩, 3팩 이렇게지. 5팩끼리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만 남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이거야, 이거. 이게 정의야. 그래서 이게 몇 개가 오든지 너네가 다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거 한번 딸깍이면 끝난다는 얘기야. 이게 약분이 연쇄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요. 다 쓰면. 그러니까 안심하고 외우셔도 돼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어차피 고2 가면 이런 거 하지도 않아. 그냥 이것만 해. 근데 그냥 지금부터 하면 어때요? 그쵸? 아니,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 방법 알려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른 상위권 애들 중에서 확통까지 선행을 마친 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는 이렇게 풀 거거든, 무조건. 그럼 걔네들한테 뒤지면 안 되잖아. 그치? 내가 뭐 다른 거, 뭐 관련된 거, 선행 관련된 거 잘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요 정도까지의 선행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 외우기에 부담도 없잖아. 오히려 되게 좋지 않니? 요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요 개념을 뭔가 한번 이해하잖아. 그러면 지금 얘네가 지금 서로 같은 녀석들이지? A끼리 서로 같고 B끼리 서로 같고 C끼리도 서로 같고 이런 상황이잖아. 이런 게 이제 몇 개씩 있을 때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 마인드가 탑재가 되어 있으면 엄청 빨리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고1 문제에서도 왕왕 등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쭉 쌤이 봤을 때 됐고. 얘들아, 요거 다들 어떻게 풀었어? 한번 리마인드 해봐. 쳐다보면서. 야, 열심히 했다. 이렇게까지 관계식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냥 A가 있을 때 아, 케이스 나눈 거야? 근데 OC일은 뭐야? 아, 이 남은 5개 자리 중에 그 제일 이거 넣고 나머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가 뭐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규칙성 잘 찾아서 잘 했네. 계산 열심히 했으면 나왔겠다. 그쵸?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 잘했어. 좋은 풀이야 지금. 응. 민찬이 이거 어떻게 한번 풀어봤었어? 처음 풀 때? A랑 F를 응. 먼저 응. A랑 F를 다 구해가지고 응. 구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4팩 곱했어? 뭔가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일단 얘네를 싹 다 위치 결정했을 때가 15개 나왔지.
그 다음에 남은 네 자리에다가 그냥 요 녀석 배열해가지고 4, 3, 2, 1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맞죠? 오케이. 자, 얘들 진짜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서요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거든. 응. 한번 상황을 한번 이해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자 이게 해설풀인데요. 저 A사 카메라 세대를 그냥 ABC 뭐 이렇게 둬도 되고 아니면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둬도 돼. 그 다음에 B사의 세대를 B1, B2, B3 이런 식으로 둬. 그 다음에 A사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을 이 녀석이라 하고 B사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을 요 녀석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가 일렬로 배열할 건데 6자리가 있잖아. 6자리 중에요 2자리를 선택하면 돼. 그러면 A1이랑 B3는 자동 배열이야. 제 쌤이 하는 요 말을 굉장히 잘 기억해야 돼 얘들아. 자동 배열.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2개를 선택했어. 근데 우리가 원래 선택한 다음에 2팩을 곱하잖아. 근데 2팩을 안 곱하는 거야. 왜냐면 순서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선택만 하면 A1이랑 B3가 나열이 되네. 그럼 이제 요 남은 네 자리에다가 요 남은 네 개의 카메라만 그냥 잘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4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5 곱하기 24 하니까 정답은 대충 360 정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자, 얘들아, 원리가 뭐야? 내가 이 6자리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하면 얘네들이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 배열이다. 한마디로 얘네는 태어날 때 순서가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럼 방금 내가 한 얘기를 그냥 팩토리얼에 한번 응용을 해볼게. 얘들아, 두 번째 풀이야. 이 카메라 6대를요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가치 수는 몇 가지예요? 6팩이지. 자, 얘들아, 내가 시원하게 6팩을 때렸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얘보다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얘가 얘보다 앞에 있는 경우 다 섞여 있겠지. 근데 그게 절반씩 있어요. 그래서 얘를 2로만 나눠주면 돼. 그럼 이거 계산하면 720이고 나누기 2 하니까 360 똑같잖아. 자, 내가 2가지 방법으로 설명할게. 첫 번째, 내가 일렬로 그냥 시원하게 한번 때렸어. 근데 이때는 A1이 B3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B3가 A1 앞에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게 개수가 다르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랜덤으로 돌린 거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얘가 그 A1이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된대. 그러면 B3가 A1 앞에 있는 경우를 없애주기만 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그냥 나누기 2를 해주는 효과로 없앨 수 있어. 근데 요게 조금 어렵잖아? 요 발상이 매번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얘도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바라보면 돼. 이게 뭔 얘기냐면 얘네 둘은 태어나길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했지. 그러면 그냥 얘를 B3라고 생각하지 말고 A1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배열을 하면 돼. 그러면 얘가 6개잖아. 근데 서로 같은 녀석이 지금 이렇게 2개 있지? 2팩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푸는 풀이도 우리가 고2 때부터 많이 하게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1 문제를 풀 때도 요 방법을 알고 있을 때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많거든. 왜냐면 봐봐 얘들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요렇게 푼 거는 뭐냐면 일단 나열해. 근데 순서를 무효화시킨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대진표 할 때 대진표 문제 원래 어떻게 풀어? 그냥 분할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쌤이 그거 그냥 일렬로 싹 다 나열한 다음에 대칭점 개수 센 다음에 그거 2의 거듭제곱으로 나누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
내가 강의 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어. 그게 순서를 무력화시키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구팩을 때리면 안 되잖아. 근데 구팩 일단 시원하게 때려놓고 얘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로 계속 2의 거듭 제곱으로 나눠줬던 거거든. 그거를 이런 문제에서도 다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미리 좀 해놓는 게 좋아. 당연히 시험 기간에도 좋고 그 다음에 미래에도 좋기 때문에 그냥 지금 선행을 살짝 한다는 느낌으로 여기를 좀 딥하게도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요.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기가 많이 생기는 거라서 이제 이런 걸 딱 봤어. 그러면 뭐야 이거 같은 거 포함하는 순열이네. 순서 무력화 3번 이렇게 바로 가버려. 빨리 풀게 되면. 음. 그리고 이게 지금 고증이 스텝 2에 있잖아. 그치? 나중에 우리 개념 원리 확통 배우면요. 얘가 확인 체크에 있어 얘들. 이게 확인 체크 그 예제 거기 아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야. 지금은 우리가 고쟁이 스텝 2에 당당하게 실려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공식 하나 배우면 이게 딸깍으로 풀리기 때문에 확인 체크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럼 이제 암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그 쌤이 딱 요구하는 선행은 여기까지예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이제 우리가 순서를 무력화시키는 개념을 배운다. 그게 첫 번째 대진표에서 일단 맛보기로 한번 보여준 건데 근데 사실 그거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공식으로 외우기 마련이거든. 그냥 대칭점 개수 세고 그걸로 나누기 뭐 이렇게 나도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게 편하니까 일단 그렇게 가르치긴 해. 근데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나 대진표 문제나 똑같은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런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그대로 대진표로 만들 수도 있어. 대진표 문제를 이 카메라 문제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파트는 그냥 문제 상황을 어떻게 설정하냐 싸움이거든. 근데 사실 다 일맥상통한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우리가 요 내신 대비 처음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다 본질적으로 파악하면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좀 어렵거든. 그래서 쌤이 계속 틈틈이 알려주는 거니까 요 정도까지만 한번 흡수를 해봅시다. 알겠죠?